그리고 가장 최악의 지원 동기를 꼽으라면 저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 커리어를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커리어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한 곳에서 블로그에다가 지원 동기 쓰는 법을 올렸는데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 일부는 동의하지 않아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대1 컨설팅을 제가 수백 분을 봐드린 경험에 의하면 지원 동기는 진짜 너무 어려운 문항이에요. 왜냐면 우린 뻔하잖아. 지원 동기. 왜? 꼬박꼬박 월급 받으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돈 벌려고 들어가는 거죠. 회사 안 다녀도 돈이 나온다? 그럼 뭐하러 지원을 합니까?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지원 동기는 더 돈 벌려고요. 이렇게 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자소서 컨설팅을 할 때는 항상 지원 동기는 맨 마지막에 써요. 왜냐면 채용 공고를 120%를 이해를 하고 공고에 없는 내용들까지 찾아가지고 그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이 직무가 어떤 건지 다 분석을 한 다음에 고객님들 또 주신 정보를 가지고 그분의 인생이 어땠는지 경험이 어땠는지 자격증은 뭐였고 어떤 거를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고 나서야 나오는 게 지원 동기예요. 근데 그 블로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무 전문성을 지원 동기에 녹여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직무 전문성을 자연스럽게 지원 동기에 녹여낸다? 그 정도 글빨이면요 사실은 이런 영상을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자소서나 면접이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묻는 말에 답하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블로그의 말은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무슨 직무를 해봤고요 무슨 경험을 해봤고요 그래서 너네 회사에 엄청나게 잘 맞으니까 지원해요 이렇게 쓰라는 건데 이게 지원 동기잖아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글을 쓰는지 아니면 그냥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글을 이렇게 쓴 건지 모르겠는데 지원 동기가 그러면 내가 니네 회사 직무에 맞을 것 같아서 너네 회사한테 기여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어 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을까요? 지원자가 뭐 마더 테레사예요? 법정 스님이에요? 이태석 신부님이에요? 예전에 저도 실제 회사에서 지원 동기가 애매한 지원자를 거른 적이 있거든요. 제가 팀장급은 아니었지만 제가 어쩌다 보니 자주 면접관으로 좀 많이 들어가게 됐었는데 대리급일 때조차도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팀장님들도 다 그 이유 때문에 딱 그 지원자를 걸렀어요.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능력은 뛰어난 건 알겠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는지가 면접으로도 드러나지가 않고 서류에도 드러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그분이 내세웠던 게 나는 이렇게 뛰어난 능력자니까 너네 회사에 기여할 수 있어였어요. 근데 면접관들 생각은 다 나는 지원 동기 물어봤는데 왜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똑같은 질문을 막 방향만 바꿔가지고 막 두세 번씩 하고 그렇게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Just answer the question. Yes or no. 이거예요 결국.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도 납득을 하지 못합니다. 반면 동의하는 부분은 나의 이야기랑 지원 기업의 연결에 대해서 이게 핵심이다 라는 점이에요. 근데 이게 어거지로 붙어서는 안 돼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면 굉장히 사소한 이유도 동기가 될 수 있는데 진심이 없으면 아무리 거창한 이유도 도루묵이에요. 예를 들어서 커피 로봇이 타준 커피를 먹어보고 그 로봇 만든 회사에 지원하는 거 가능합니다. 물론 중간에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 회사를 알아봤는데 내 역량이랑 맞춰봤더니 잘 맞더라. 가능하죠. 그런데 주된 이야기 플롯은 내 역량이 아니에요. 질문은 우리 집에 왜 왔니? 이거지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에요. 지원 동기는 그렇잖아요. 지원 동기에서는 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최악의 지원 동기를 꼽으라면 저는 그 회사의 비전, 미션 또는 오너가 씹으린 이제 형 이상학적인 얘기들을 토대로 만들어낸 지원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애플의 이제 미션 스테이트먼트랑 비전 스테이트먼트인데 딱 보시면 이노베이티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를 통해서 최고의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고객들한테 제공하겠다. 이런 거를 지원 동기에다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제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법무팀에 지원을 했어. 그 법무팀에 애플의 미션 달성하기 위한 어떤 일을 하겠지. 근데 그 법무팀장이나 임원의 그 관심사는 그게 아니야. 이 미션이랑 비전은 애플의 아주 하이 클래스의 임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막 목숨 걸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나를 뽑으려는 임원이랑 팀장은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애플까지 갈 것도 없어. 중소 이상 정도만 돼도 거기서 일하는 임원 팀장들은 당장 생산되는 제품 수 또는 불량률 또는 매출액 등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그걸로 연봉이 바뀌고 내년에 살아남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미션 비전을 얘기한다. 이러면 굉장히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진실성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지원 동기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건 정말 진정성 있게 내가 왜 이 회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지를 나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 회사에 호감을 갖게 되었지? 호감을 넘어서서 들어가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게 언제였지? 이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썼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지? 이런 거를 나 자신한테 한번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면 스마트워치를 썼는데 갤럭시가 짱이더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인 거 아니야. 그런 거를 토대로 지원 동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너네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해보고 싶어서 이런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너네 회사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 이런 말이 되지. 근데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요. 그래서 너의 미션과 비전이 뭐 이런 뭐 인류에 뭐 기여를 하고 이런 거를 내가 너한테 기여를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안 믿습니다. 일단 신뢰성이 확 떨어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이 회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뭔가 서비스도 그렇고 제품도 그렇고 안 써봤다. 그러면은 서치를 해가지고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는 어떤 근거들이 뭐가 있는지를 나도 진짜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B2B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쓰기가 어렵잖아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니까 개인이 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찾아보면서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갖게 되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를 토대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시는 게 지원 동기를 잘 쓰는 비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